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베이크와 포르티나 시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1부 9위의 발바이크입니다. 아약스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러나 전력에서는 열세임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아약스가 감독 교체 이후에는 상승세를 상당히 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4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달리는 등 경기력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 편이 나은 상태입니다. 결장자는 비에레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덜란드 1부 10위의 시타르트입니다. 시타르트를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최근 4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리적인 롱볼 중심의 팀이라 롱볼에 강한 엠벤에게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장점인 공중볼 대응 능력을 통해 극복에 성공하는 중이죠. 결장자는 나바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타르트가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팀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지만 발바이크같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실점이 자주 나오면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발바이크가 홈에서 득점력이 급상승하는 점은 시타르트에게 상당한 부담일 것인데요. 물론 롱볼 위주의 시타르트의 전술도 공중볼 경험에서 앞서는 현 상황에서는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2.5오버를 점치는 것이 좋아 보이는 매치입니다. 발베이크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우크스부르크와 호펜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3위의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마인츠에게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타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대로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갔는데 다득점 양상의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약점이 큰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올 시즌 슈팅 허용으로 이어진 상황이 리그에서 가장 많았을 정도인데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뚜렷한 팀입니다. 물론 전반부터 거칠게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려는 무브는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 라인은 다소 뒤에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벌어지는 상황을 자주 허용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죠. 결장자는 한, 이아고, 코르도나, 옥스포드, 슈트로블, 바르가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4위의 호펜하임입니다. 수비적인 난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면서 매경기 3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등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인데요. 물론 수비진에 아직도 부상자가 많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긴 패스의 양이 많지 않고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팀이라 아우크스부르크의 저돌적인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1대1 대응 능력도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라 한번 자기 진영에서 턴오버가 일어나면 전반적인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높죠. 결장자는 프로멜, 라르센, 카데라백, 스코브, 가이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와 호펜하임 모두 수비적으로 약점이 상당히 뚜렷한 팀입니다. 특히 호펜하임은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이 나올 정도인데요. 아우크스부르크가 유리한 고지를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점전적인 전진을 선호하는 호펜하임은 전방부터 거칠게 나오면서 억제할 수 있고 턴오버 이후 역습으로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사수올로와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5위의 사수올로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지 않으면서 살아나는 상태입니다. 밀란, 아탈란타, 우디네세라는 까다로운 일정을 2승 1무로 마치면서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의적 기질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 시즌 초기에 사솔로가 부진했던 이유는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라스파도리 스카마카가 이적하면서 베라르디 말고는 지난 시즌 공격진이 모두 개편된 상태입니다. 일단 최근에는 밀란을 상대로 베라르디가 날아다니면서 훌륭한 활약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시즌에 비하면 짧은 패스의 비중이 줄고 상당히 실리적인 운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보다 점유면에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력이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경기 운영 면에서 나폴리에게 우위를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토일란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나폴리입니다. 우승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테르가 삼프도리아에게 비겨버리면서 승점 차이는 15점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 리그에서 4연승으로 기세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챔스 경기를 앞두고 있기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라스파도리가 친정팀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일단 꽤 훌륭한 생산력을 보여주는 시메오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로테이션을 돌렸던 크레모네스와의 컵대회 경기에서도 2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은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에서도 꾸준히 유지했던 편이었죠. 결장자 없습니다. 사솔로가 최근 경기력과 결과를 꽤 챙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의 공격력에서는 퇴보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나폴리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편이 낫습니다. 나폴리의 로테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공격력만큼은 로테 자원들도 꽤 괜찮게 유지한 상태인데 수비진은 로테이션 시 문제를 드러내긴 했지만 이를 감안
감안해 수비 라인은 주전조를 투입할 가능성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나폴리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오세르와 리옹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1부 19위의 오세르입니다. 앙제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여전히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11월 이후 리그 승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역시 오세르의 단점을 말할 때는 득점력을 빼놓기는 어렵습니다. 11월 이후 리그에서 10경기를 치르는 동안 기록한 골은 6골에 불과한 상태인데요. 수세적인 경기를 주로 해야 하는 약체 전력임에는 분명하지만 기대 득점 자체가 리그 꼴찌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공을 쥐고 있는 순간에도 좋은 찬스를 만드는 능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리옹을 상대로도 주도권 싸움과 찬스 생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결장자는 아틸, 펠레나르, 덴벨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9위의 리옹입니다. 리그 5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등 상승세가 뚜렷한 상태입니다. 최근 2번의 리그 상대가 릴과 랑스로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라카제트의 이탈로 인해 주포를 잃었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지난 시즌 주력 공격수였던 덴벨레와 에칸비가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스탯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빅찬스 미스가 상당히 잦았던 선수들입니다. 물론 중앙 점유율 확보 이후 찬스를 생성하는 능력은 뛰어난 편이라 찬스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커버할 수는 있어 보이는 상태이긴 하지만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긴 해야 할 것입니다. 결정자는 라카제트, 구스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으로 빠지는 라카제트 대체자들의 빅찬스 미스는 상당한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오세르를 상대로 중앙을 제대로 잡고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볼랑 감독 부임 이후 실점의 폭이 줄어든 데다 오세르의 공격 전개 효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리옹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로나와 알메리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1위의 지로나입니다. 지로나에게 0대2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상대를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지만 상대의 컴팩트한 수비 라인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기대 득점이 0.23골에 그친 것이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말았죠. 최근에는 4-4-2와 4-1-4-1 등 두 줄 수비를 세우기 쉬운 전술을 차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에 비해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회하려고 하는 듯 보이는데 지난 카디스전 이전 4경기에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어느 정도 효과가 뚜렷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수비 상황에서 실책이 나오는 횟수가 다수였을 정도로 수비진이 빌드업 상황에서 범하는 미스는 상당한 편이라 수비진의 대응 능력이 아주 뛰어난 타입은 아니기는 하고 이 때문에 최근 공격적으로는 4경기 한 골에 그칠 정도로 침체기라는 것이 약점인데요. 결장자는 로페즈, 케베, 헤이니에르, 코우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5위의 알메리아입니다. 베티스에게 2대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느린 기동성을 가진 베티스의 수비 라인이 구축되기 전에 골문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2골을 넣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지자 홈에서의 약점인 박스한 슈팅 허용이 발목을 잡고만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알메리아가 2골이나 넣은 점은 꽤 놀라운 결과라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홈에서 강사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와 속공에 의존하는 등 득점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타입의 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4-4-2의 두 줄 수비 양상을 지로나가 최근 만들고 있어 콤팩트한 라인을 상대가 구성하는 경우에는 알메리아의 장점인 에너지 레벨이 봉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최근에는 득점력을 다소 희생하는 대신 두 줄 수비를 구축하기 좋은 전형을 짜면서 실점 억제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메리아가 원정에서는 약사인데다가 에너지 레벨이 장점인 팀이라 컴팩트한 라인을 지로나가 구성한다면 알메리아의 장점이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 온도와 겸해도 좋은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로나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